안녕하세요. 더더마입니다.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 동호인들의 꿈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 뚜르드 코리아 스페셜 TDKS가 열립니다. TDKS는 국내 동호인이 참가할 수 있는 대회 중에 최고의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참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간 리그로 펼쳐지는 MCT라는 대회가 있는데 이 MCT는 또 1부 리그와 2부 리그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 1부 리그에 속한 팀 중에서 1년간 팀 종합 성적은 25위 안에 들면서 개인 종합 순위는 300위 이내에 들어야 하는 그야말로 추리고 추린 동호인 중에 괴물들이 총출동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화면에 잡히지 않거나 DNF, 즉 완주하지 못하는 분들도 각 지역에서 포디엄에 오를 수 있는 실력자들이시고 이 대회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개인 사정상 TDKS에 참가하진 못하였고 각 선수들의 특징이나 장점들을 구독자분들보다 좀 더 알기 때문에 각 스테이지의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서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출전 자격이 되는 25개의 팀 중 24개의 팀이 출전하였고 올해 옐로저지의 권대영 선수를 비롯한 윤중원, 데니얼 마컷, 정우람, 박종일 등 각 팀의 GC 에이스들의 종합 우승과 전략을 통한 팀 우승, 스프린트, 산화강 등이 굉장히 기대되는 올해 TDKS입니다. 또한 탑스피드, LSR, 브레이브 팀의 경우 두 팀을 TDKS에 출전함으로써 좀 더 다양하고 다채로운 전략이 가능할 것입니다. 스테이지 1의 코스는 인제 서킷이며 한 바퀴 3.9km를 10바퀴 도는 총 39.1km에 상승고도는 820m입니다. 100km로 환산하면 상승고도 2100m이니까 얼마나 빡셀지 감이 오시죠? 주요 오르막인 아몰랑 오르막은 400m에 8%의 평균 견사를 가졌으며 로그를 보면 50초에 평균 500W 정도를 쓴 걸 알 수 있습니다. 총 10바퀴를요. 자, 이제 레이스가 시작되고 각 팀의 1번 주자들이 맨 앞에서 출발하게 되고 노란색 저지에 옐로 저지 권대영 선수가 보입니다. 지금 이런 서킷을 돌긴 하는데 맨 처음 스타트 브릿지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굉장히 뒤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오기가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지금 인터벌이 시작되고 1열로 늘어서면서 뒤에 계신 분들은 정말 시작부터 벌어지게 되는 거죠. 맨 처음에 와츠팀의 데니얼 마커트 선수와 세븐힐즈의 유준필 선수가 맨 앞으로 가면서 팩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고 드론샷인데 맨 앞과 맨 뒤가 정말 많이 차이가 나죠. 이거는 출발 순서 때문에 이게 이 뒷순위에서 출발했을 때 이걸 따라잡는 게 정말 힘듭니다.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팩이 조금 정돈됐을 때 주요 선수들이 맨 앞에 몰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천수산 선수라든지 데니얼 마커트 선수 그리고 옐로 저지의 권대영 선수 이런 주요 선수들이 맨 앞에 모여 있고 맨 뒤에 보시면 저렇게 아직까지도 코너를 돌지 못한 후미 그룹이 보입니다. 이게 떨어지려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두 명이 빵꾸를 내다 보면 그 부분을 메우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서 이 자리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35.9km를 남겨뒀을 때 옐로저지의 권대영 선수가 어택을 시작하고 그 뒤에 있는 선수가 따라붙지 않으면서 같은 팀의 박종일 선수 같습니다. 일부러 따라붙지 않음으로써 팩을 제어하고 BA를 내보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뒤에 있는 박종일 선수는 맨 앞에 있긴 하지만 살살 굴림으로써 뒤에 선수들의 앞서 나가는 거를 조금 막아두는 활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각 팀의 에이스들이 추격 의무를 지게 되는데 그 각 팀에서도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누가 끌어야 되나 누가 추격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면 점차 거리가 벌어지고 이 틈에 박종일 선수 같은 탑스피드의 선수들은 회복을 함으로써 좀 더 후반부를 노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코스가 너무 극악의 난이도였다 보니까 권대영 선수가 정말 강한 선수긴 하지만 정말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에어로한 자세로 거의 고개까지 숙여가면서 이거는 사실 공도에서는 할 수 없고 탁 트인 서킷이라서 할 수 있는 굉장히 극단적인 에어로 자세를 취하면서 가고 있고 저 뒤에 후미그룹은 이렇게 일렬로 늘어선 게 아니라 굉장히 뭉치면서 오고 있죠. 지금 윤중원 선수가
추격을 하면서 팩의 속도를 어떻게든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지금 다시 왼쪽에 천수산 선수와 함께 아쉬운 분들이 사실 추격을 해야 하는 거니까 네, 아쉬운 에이스급들이 나서서 팩의 속도를 올리려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뭉쳐서 간다는 것은 아무래도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르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이 틈에 권대영 선수는 쥐어 짜내면서 어떻게든 가고 있고 뒤에 소강 상태였던 팩에서 김남영 선수, 브레이브팀의 김남영 선수가 다시 한번 어택을 함으로써 잘하면 앞에 있는 권대영 선수와 2인 BA를 노릴 수 있게 되는 거고 아니게 되면 뒤에 팩의 속도를 올려서 추격을 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권대영 선수에게는 이렇게 시마노 중립 차량이 붙었다가 다시 떨어졌죠. 저 뒤에 팩이 조금 더 가까워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틈에 아리랑 팀의 이영모 선수와 브레이브 팀의 민준식 선수가 네, 다시 한번 팩에서 뛰쳐나와서 BA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네, 이걸 놓아줄 팩이 아니죠. 한 명은 놓아줬지만 다시 놓아주긴 힘들다라고 해서 잡고 이 틈에 권대영 선수가 무려 14km나 솔로잉을 하면서 네, BA를 시도했지만 잡혀버리게 되었지만 지금 권대영 선수의 모습을 보면 힘들다고 해서 맨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주요 선수인 윤중원, 데니얼 마커트 선수 바로 뒤에 붙었죠. 천수산 선수 옆에 있는데 이게 주요 자신과 경쟁을 해야 되는 선수들을 옆에 있지 않으면 그 선수들이 어택을 해버렸을 때 반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1열로 늘어서면서 앞에 있는 선수가 어택을 쳤을 때 권대영 선수가 다시 굉장히 힘이 들겠지만 이 틈에 다시 한번 붙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만약에 옐로 저지를 입은 권대영 선수가 뒤에 있었다면 이 팩이 찢어짐과 동시에 다시 그걸 붙이는 게 굉장히 힘들었겠죠. 네, 지금 윤중원 선수는 팩의 속도를 올려서 뒷그룹과 어떻게든 떨어뜨려서 로테이션을 돌자고 하고 있지만 네, 사실 로테이션을 헌신적으로 돌았을 때 누군가가 어택을 해버리면 거기에 반응하지 못해서 손해보는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모두가 지금 꺼리는 상황이고 이 틈에 탑스피드의 선수가 앞으로 나가고 같은 팀인 권대영 선수는 팩의 속도를 잡아두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권대영 선수는 힘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거고 다른 팀 선수가 어떻게든 끌어야 되는데 지금 주위에 있는 선수들 대부분의 선수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누군가가 끌어주겠지 혹은 저 선수의 힘을 좀 소비하게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조금 네, 추격을 미루는 편이고 지금 역시나 윤중원 선수가 제일 앞에서 팩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분이 잡히고 다시 브레이브팀의 민준식 선수가 어택을 해서 BA를 시도하는 중이고 지금 18km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반이 채 남지 않은 구간입니다. 근데 역시나 옐로 저지를 입은 권대영 선수가 이를 어택하러 나오고 같은 팀의 박종일 선수도 역시나 옆에 붙어서 다시 전략을 짜는 것 같고 다시 브레이브 팀의 홍경원 선수인가요? 네, 브레이브 팀의 홍경원 선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어택을 함으로써 다른 선수들에게 데미지를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나고 나서 보면 이때 힘을 아낄 걸 뭐 이때 조금 네, 힘을 아꼈으면 뭐 마지막에 스프린트를 쳤을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후회가 남을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 당시 때 그렇게 힘든 와중에 이렇게 어택을 한다는 게 굉장한 결단이고 굉장한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겠죠. 역시나 오늘의 굉장한 네, 어태커 권대영 선수가 다시 한번 어택을 하게 되고 이를 반응한 LSR 팀의 김준호 선수와 뒤에 팩에 있다가 다시 이걸 어떻게든 따라낸 굉장한 윤중원 선수죠. 지금 어떻게든 따라잡았고 뒤에 다시금 네, 브레이브 팀의 김남영 선수도 합세함으로써 네, 이 정도 네임밸류의 선수들이라면 5명이서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BA를 성공할 수 있겠지만 이게 다시 누가 끌어야 되지? 네, 다시 윤중원 선수가 로테이션을 넘기지만 서로 눈치를 보면서 끌고 있지 않죠. 아까 이유를 설명했듯이 누군가가 내 다음 선수가 어택을 하게 되면 방금까지 헌신적으로 끌었던 내가 그 데미지에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윤중원 선수는 어떻게든 지금 5명에서 같이 가서 저 뒤에 선수들을 일단 제끼고 5명이서 승부를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모두가 역시나 데미지도 크고 지금까지 힘들었기 때문에 조금 눈치를 보는 사이에 역시나 뒤에 메인팩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도 역시나 주요한 선수들은 계속 앞쪽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선수가 어택을 하든 내가 잡겠다.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김남영 선수도 조금 굉장히 위협적인 선수죠. 이런 코스에 굉장히 강한 선수고, 역시나 에어로한 것에 특화된 천수산 선수가 앞서서 끌고 있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팩의 숫자는 거의 30명 정도로 압축된 것 같고, 네, 여기 오늘 코스에서 사실 DNF가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는데, 네, 역시나 지금 여기 드론샷을 보면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어택에 반복이 되고 그걸 또 방어하러 나가고 네, 이런 식이 되고 있고 다시 와츠 팀과 탑스피드의 박종일 선수가 BA를 시도한 모습입니다. 지금 6km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네. 혼자 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네, 독주 스페셜리스트 박종일 선수가 나갔지만 네, 다시 한번 잡히게 되는 모습이고 네, 탑 스피드는 정말 강하죠. 강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어택을 하게 되면 다른 팀의 주요한 선수들이 이를 추격해야 되니까 이게 간접적인 데미지를 계속 줌으로써 마지막에 네,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역시나 권대영 선수는 뒤에 있는 팩을 다시 떨궈내고 앞으로 가고 있고, 네, 윤중원 선수가 팩을 끌면서 다시 붙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한 파워 대역이죠. 지금 이 케이던스가 낮게 보여서 살살 가는 게 아닌가 싶으실 분도 있을 텐데 지금 기어비를 굉장히 무겁게 사용해서 저 같은 동호인들이 사실 감히 상상도 못할 파워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정말 대단한 선수들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팩이 5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옐로저지의 권대영 선수, 그리고 스티스미스의 윤중원, 그리고 용산팀의 천소산, LSR팀의 김춘호, 와츠팀의 데니얼 마커트, 이렇게 5명의 선수가 일단 마지막 골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권대영 선수는 굉장히 우직하게 지금 끌고 있는 모습이고 500m가 남았는데 사실 이게 내리막성의 스프린트 코너다 보니까 롱 스프린트가 가능한 분이 굉장히 많이 있죠. 특히나 윤중원 선수는 롱 스프린트에 굉장히 특화된 선수인데 권대영 선수는 그냥 여기에서 차례를 넘기고 뒤에 붙으면 어차피 다시 스프린트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온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든 가야 되고 이 틈에 윤중원 선수는 스프린트를 길게 치게 되고 네, 권대영 선수는 힘이 빠지고 다시 데니얼 마커트 선수와 천수환 선수가 네, 역시 대단합니다. 네, 압도적인 스프린트 능력으로 스테이지 1 우승을 차지한 윤중원 선수, 다음으로 천소산, 데니얼, 권대영, 김춘호 선수가 스테이지 1의 승패를 갈라놓았습니다. 내일 스테이지 2에는 굉장히 긴 오르막이 속해 있어서 힐클라임을 잘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코스일 텐데요. 오늘 종합 우승을 차지한 윤중원 선수를 비롯해서 굉장히 힐클라임을 잘 하시는 국내 동호인 최강자분들이 다 여기 TDKS에 모여있기 때문에 내일도 역시나 그 언덕에서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재미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앞으로도 스테이지 2와 스테이지 3 하이라이트 영상도 제작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모두들 즐감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아침 9시에 역시나 생중계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면서 즐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더더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